예, 안녕하십니까. 고양소방서 화재 예방과 예방대책팀입니다. 오늘은 의료시설 관계자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병원의 일반적 특성, 두 번째로 주요 화재 사례, 세 번째로 일상적 안전관리, 네 번째로 자위소방대 구성과 훈련, 다섯 번째로 화재 초기 대응 방법, 그리고 마치며 당부사항 전달드리고 이제 끝내보겠습니다. 네, 병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화재 사례입니다. 밀양 세종병원의 사례랑 그리고 우수 대응 사례를 통해서 한번 시사점부터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병원의 일반적 특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거나 왕래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중환자나 신체 부재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우신 분이 대다수라는 점, 세 번째로는 투석실, 중환자실, 입원실처럼 화재 발생 시 취약한 장소가 다수 있다는 점, 네 번째로는 감염성 적출물이나 그 방사능 물질 혹은 의료용 산소 같은 가스 이런 잠재적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이 병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이런 특성들이 병원에서의 화재 대피 아니면 화재 진압 이런 초기 대응에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겠죠. 이제 주요 화재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모습인데요. 이 관련 논문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신고가 지연됐다는 점, 그리고 방화 구획과 시설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 그리고 비상 설비의 성능,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인력이 부족했고 이제 교육이 좀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불법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됐다는 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자체 진화를 시도하느라 신고가 7분 정도 지연이 됐었고, 그리고 1층 방화문이 무단 철거돼서 이 연기가 다른 층으로 빠르게 확산됐으며 비상발전기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산소호흡기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했었고, 그리고 또 옥내 소화전 자체도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근무 인력에 비해서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았고, 또 대피 중에 일반 승강기를 이용해서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환자를 결박해뒀기 때문에 이 신속한 대피가 조금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거동 불편한 환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119 신고가 지연됐고 방화 구획이 미비됐으며 이 대피 인력과 소방 설비가 부족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병원 화재의 이제 대응 사례입니다. 이 이제 각종 대응 사례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면 결국 빠른 신고, 그리고 초기 진화, 그리고 임무 분배에 따른 신속한 환자 대피와 집결, 그다음에 소방 시설을 굉장히 잘 사용해 주셨고 소방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 이 병원 화재 대응 사례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적 안전관리 예방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상적 안전관리는 방화문입니다. 이 방화문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도 물건 적치를 해두시거나 고인목으로 방화문을 고정해두시거나 혹은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아예 교체하는 사례 또는 훼손하는 사례 아니면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혹은 실제로 방문했을 때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객이나 환자가 자주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은 방화문을 이제 자동 폐쇄 장치라고 화재 발생 시에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잠금 관리가 필요한 병원에서는 방화문을 잠궈둔 상태로 냅뒀다가 화재 시에 자동으로 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화 셔터입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는 이 일체형 방화 셔터는 이제는 설치가 불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 방화 셔터 사진도 보시면은 이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부분에 물건을 적재두거나 아니면 파손된 상태로 유지해 놓거나 아니면 이 비상구 방화문 방화 셔터의 비상구 위치를 이렇게 있는 비상구 위치를 못하시는 경우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화문과 방화 셔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단 이 방화문과 방화 셔터로 방화 구획을 하면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거 지금 유튜브 영상을 하나 캡처해 왔는데요. 이제 이 건물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불을 지펴놨어요. 그런데 왼쪽 실은 이제 문을 닫아놨고 그냥 나무 문입니다. 오른쪽에는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화재가 쭉 발생시키고 나서 이 문을 뜯어서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문만 닫았을 뿐인데 거의 피해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면 이제 그 열과 연기가 쉽사리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화문과 방화 셔터를 잘 관리하셔서 대피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화재 현장의 방화 셔터 사진을 한번 가져온 건데요. 이 방화 셔터 밖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화 셔터 밖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재 시를 한정된 구역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결국 피난 통로가 확보될 수 있겠고 대피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화문과 방화 셔터를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시설 부분은 병원에서 아마 자체 점검을 통해서 업체에 이제 외주를 맡기셔가지고 점검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항상 계신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봐 주셔야 일상적인 안전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소화기입니다. 이 소화기 사용 방법은 요즘 워낙 많이들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제 괜찮은데, 이 잘못된 소화기 사용 방법, 요거를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왼쪽 첫 번째 있는 사진 보시면 지금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통째로 그냥 던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걸 누가 하냐 이렇게 많이들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실제 화재 현장에서 가보면 저렇게 안전핀을 안 뽑고 그냥 눕혀져 있는 소화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재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쉽게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저렇게 던지는 사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 소화기를 너무 꽉 잡아서 안전핀이 안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셔야 되는데, 바람을 앞에다 두고 이제 소화기를 쏘면 화염도 내 쪽으로 올 뿐만 아니라 소화 약재가 눈이나 아니면은 얼굴에 다 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스를 안 잡고 그냥 쏘는 경우, 이것도 화재 진압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본인한테 소화 약재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소화기 사용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소화기 사용 방법이 이렇게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적 안전관리 다음 파트는 옥내소화전입니다. 이 옥내소화전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옥내소화전 내부에 호스가 꼬인 상태로 두시거나 관창, 이 노즐이 없는 상태, 아니면 앞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호스가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두시거나, 이 너무 안 열어보셔가지고 소화전함이 안 열리는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이 소화기가 있는데 왜 옥내소화전이 중요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뉴스 화면에 보시면 천장에서 지금 불이 났죠. 이 소화기는 이렇게 자기 시야보다 높이 있는 천장 화재는 진압이 안 됩니다. 본인 앞에 있고 자기 시야보다 아래 있고 가까이 있는 화재만 소화기로 유용하게 진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천장 화재는 반드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구조대입니다. 이것도 이제 요양병원, 조금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이 구조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저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구조대 내부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이제 다 꼬여 있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지 관리만 잘 해주시면.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굉장히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구조대가 적합하게 설치되셨다면 대피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것도 관리를 하실 때 구조대 앞에 이렇게 물건을 적재해 두시거나, 아니면은 이 좁은 틈, 요 좁은 틈에 내려가도록 설치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창살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 우리 병원에 있지 않은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구조대 사용법이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용법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안전관리입니다. 일단 뭐 각 층별 이제 위치도, 소방시설의 위치도나 피난 안내도 배치, 그리고 이제 수직 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현실적인 대피 동선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피 능력을 감안한 병실 배정, 예를 들면 이제 자력 대피가 불가능하신 분들을 하층부에 배정하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취약 장소를 지속해서 감시해 주셔야겠고, 그리고 수신반 설치 장소, 그러니까 방제실 이런 곳이 있겠죠. 이런 곳에 안전관리자분들이 항시 배치되셔서 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을 해주셔야겠고, 그리고 이 종사자분들,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계시겠죠. 이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와 이 일상적인 안전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자위소방대 구성과 훈련인데요. 이 규모에 따른 자위소방대 편성과 임무 분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자위소방대 표준 운영 매뉴얼을 보시면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급수에 따라서 자위소방대 편성 그 타입을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의료시설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급수로 지금 저희 덕양구 내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이 자위소방대의 조직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렇게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어안전팀과
그다음에 대장, 부대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 매뉴얼에 보시면 이 자기소방대가 이 인원이 10인 이상인지 10인 미만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초기 대응 체계가 뭔지, 뭐 지휘 조직이 뭔지, 뭐 현장 대응 조직이 뭔지 이것도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 대응 체계입니다. 이 초기 대응 체계는 화재를 처음 발견하신 사람이 소화기를 들고 비상벨을 누르고 알리고 하는 그 순간에 활동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초기 대응 체계는 이 시공간적 연속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만약에 10층 건물이라고 하면 뭐 1층에 있는 분, 그다음 10층에 있는 분을 초기 대응 체계로 하나로 묶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초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5층에 계신 분들끼리 나는 비상 연락을 한다. 나는 초기 소화를 한다. 나는 피난 유도를 할게. 이렇게 나눠두고 가장 먼저 초기 대응을 진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바로 초기 대응 체계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방제실에서 지휘 통제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제실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보통 소방안전관리자 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대상물, 그러니까 병원이 이용되는 기간에는 이 초기 대응 체계는 상시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고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 병원이라고 한다면 근무 위치, 뭐 층이나 동을 고려하고 뭐 주간 근무자인지 야간 근무자인지를 고려해서 이 초기 대응 체계를 편성해야겠습니다. 다음엔 지휘 조직입니다. 이 지휘 조직은 방제실, 그러니까 수신반이 있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이 소방 설비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동 조작을 할 필요가 또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아니면은 비상 방송 설비를 작동한다던가 이렇게 화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 자기 소방대를 지휘하며 이 소방대에 이제 통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자기 소방대의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대응 조직입니다. 이 현장 대응 조직은 본대겠죠. 이 초기 대응 체계가 이제 초기 대응하는 이제 그러니까 5분 대기조라고 하면 이제 현장 대응 조직, 그러니까 이거는 본대겠죠. 그래서 이제 지휘 통제 조직, 지휘 조직에서 방송을 통해서 자기 소방대를 소집을 할 거예요. 만약에 화재가 이제 초기 진화가 안 됐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까 화재 예방법 시행 규칙에 나왔던 비상 연락팀, 초기 소화팀, 응급 구조팀, 방어 안전팀, 피난 유도팀으로 구성된 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이 너무 크다, 동이 많이 나눠져 있다 하면 해당 동 아니면 몇 개의 층을 전담하는 지구대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다 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층이나 구역을 떼어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담하게 만든 이제 현장 대응 조직의 일부 단위겠죠. 그래서 이 지구대도 똑같이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이도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덕양구에 있는 병원 중에서는 명지병원이 아마 지역 분대로 운영하면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자기소방대 구성 훈련의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이 초기 대응 팀원이 이제 현장 대응 조직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방송을 해서 이제 소집이 된다면. 근데 그때 나는 초기 대응 팀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 대응 조직에서 갑자기 연락반을 만든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비효율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초기 대응 팀이 현장 대응 조직으로 전환될 때 임무 전환의 영속성을 고려해서 그 조직을 설계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뭐 10층 건물에서 5층 정도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마 이 전체 건물에 자기소방대가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소방대 중에 우리 병원의 관계자들은 이 아까 보여드렸던 조직도의 초기 대응반이나 지구대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아마 이 조끼나 헬멧, 아이디 카드로 표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모자나 아이디 카드, 헬멧, 안전조끼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책임자인지, 내가 그 일반 대원인지 이렇게 또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교육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마다 굉장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자 특성도 다를 수가 있고 건물에 어떤 피난 설비가 있는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실정에 맞는 대응, 대피 매뉴얼을 작성해서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환자를 이제 누가 조력을 해서 대피시킬 건지도 복수로 지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나 침상 등 이제 유형별 대피 수단을 결정하고 최종 직결지를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동에서 병원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화재 가상 훈련을 꼭 실시를 해주셔야겠고, 이 손전등이나 방염 마스크도 준비해 주셔서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훈련을 하시는 걸 보면 낮 시간대에 많이 하시는데 이 취약 시간대 훈련도 한번 해보셔야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미흡한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야간 훈련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용하시는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안에 계신 이제 환자나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이 화재 예방이나 대피 방법도 간간히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법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간호사분들께서는 이 많은 이동법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소방안전관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환자를 대피할 때 어떻게 이동을 시켜야 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내가 굉장히 세다, 그러면은 저렇게 번쩍 드시면 될 텐데, 그거는 저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저렇게 이제 환자를 이동시키는 방법, 휠체어 통째로 이동시키는 방법, 셋이서 이동시키는 방법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외 사례를 보면 저렇게 전용 장비가 있어요. 혹은 그냥 시트로만, 저 침대 보호나 이불만 활용해서 지금 저기 안에 환자가 들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작은 매트리스나 아니면은 그 침대 시트를 동시에 활용해가지고 간이 들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시고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재 초기 대응입니다. 이제 초기 대응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당시 이 최초 발견자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진화, 대피 유도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 대응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먼저 화재를 알립니다. 육성, 아니면 발신기, 아니면 지휘팀에 전화를 해서 화재를 쭉 알리고, 연락반이나 지휘팀에서 119에 신고를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주소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지휘팀이나 아니면 방재실에서 이제 코드 레드 방송을 하겠죠. 그럼 이제 자기소방대가 소집이 될 겁니다. 근데 동시에 초기 대응팀 소화반이 소화기를 활용해서 진압을 할 거예요. 이때 방역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다 하면은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뒤에 도착한 자기소방대 본대가 옥내소화전 사용해서 화재 진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팀에서 본대로 확대가 된 거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소화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근할 수 있고 내 시야보다 낮은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는데, 이 시야보다 높은 천장, 그러니까 반자 속 화재는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전선이 반자 속에 많이 있는데 전기 관련 화재가 많이 나요. 그러면 보통 이제 물론 콘센트나 이런 곳이면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한데, 반자 속 화재는 정말 화재 전파 속도가 빠르고 소화기만으로는 진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 활용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초기 대응반 유도자 또는 본대의 피난 유도팀이 이제 화재로부터 환자 유형별 안전 대피를 실시하겠죠. 이때 환자 특성이 사전에 파악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동 가능한 환자는 계단 또는 옥상으로, 아니면 1층으로, 계단 이용해서 옥상 또는 1층으로 대피를 하시겠고, 우리 병원에 구조대 완강기 혹은 승강식 피난기구가 있다면 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야겠죠. 이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휠체어까지 이용 가능한 승강식 피난기구예요. 여기 있는 곳은 못 보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강기 사용법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조대도 생각보다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훈련 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대피유도 환자 특성 사전 파악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전남소방본부에서 21년도에 보급한 이 인명구조도인데요. 이제 이거를 보시면 각 호별로 이제 거동 가능한 환자, 거동 불가능한 환자가 몇 명인지 나타나 있어요. 물론 저희 덕양구 병원 아니면 병원 자체적으로도 이런 걸 이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런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이 해외 사례인데요. 이 지금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각각 피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타내고 있고, 이 주 피난로 1번, 그 다음에 반대쪽에 두 번째 피난로 2번, 그리고 이 휠체어까지 피난할 수 있는 거 3번,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표시, 그리고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이런 표시. 그래서 이게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첫 번째 피난로가 막히면 두 번째 피난로로 나가라. 두 번째 피난로가 막히면 첫 번째 피난로로 나가라. 소화 설비는 어디 있다. 그리고 거동 불가능자는 다른 피난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하고 요거에 따라서 훈련을 하신다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은 이제 특수환자 그리고 이동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투석기 분리나 뭐 산소가 공급되어야 되는 환자분께 이동식 산소 탱크 사용하는 거는 이제 저희보다는 의료 인력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동법, 각각의 환자별 특성에 따라 이동법, 이것도 물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전용 들것을 사용하는 거거나 아니면 매트리스와 그 이불, 그러니까 침대 시트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뭐 휠체어를 통째로 드는 방법, 아니면 침대를 그냥 밀고 하는 이동법,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법을 사용하시고 피난을 하시면서 이제 연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열린 피난문은 반드시 닫아주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급하다 하면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라도 이동을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피 유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피난 약자가 많은 곳에서는 이 수평 피난을 먼저 하고 수직 피난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수평으로 피난하는 게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끌기법, 그러니까 드래그 방법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대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2000 열린이원 투석병원 화재 시 이제 외래 진료실로 이동한 사례인데요. 이 간호사분들께서 이 투석 환자들의 신속한 라인 커팅을 하고, 이 지금 투석실에서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외래 진료실로
이제 수평 피난을 신속하게 유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방화구역이 돼 있었는지 안 돼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 이동환 외래진료실에서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 간호사분들께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위험 회피를 위해서 수평 대피를 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피난을 하기 위해서 수직적 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피난이나 구조 요청을 하면 되시겠고요. 방화구역이 있는 대피 공간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화문, 방화 셔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피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병실 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 발생 시 내가 피난을 할 수가 없다 하면 이제 현장 방어 전략이란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피난 경로가 폐쇄돼서 내가 고립이 됐다 하면 현 위치에서 최대한 열과 연기를 차단해서 구조를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열 연기가 효과적으로 차단되면서 소방시설의 방어 조치가 잘 됐을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방화 구획을 유지해주는 예를 들면 셔터나 방화문, 그다음 소방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해주겠습니다. 이 아래 보이는 사진은 저희 소방서 내부 모습인데, 자, 만약에 저 왼쪽 사진에 있는 곳이 병동 복도라고 치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대피를 하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수직 대피가 불가능하다 하면은 저 계단을 이용을 못 하겠고 이제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타면 안 되고 저기 왼쪽에 보이는 저 방화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서 방화문을 닫고 거기서 이제 구조대에 내 위치를 알려주고 대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피난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피난 유도 요원은 꺾어지는 코너, 갈림길 부근에서 대피를 안내하고 이제 마지막 대피 후 가능하다면 의료용 가스 차단 조치, 그 다음에 전기 전원 차단 조치, 그리고 대피 장소 직결해서 구역별 인원 파악을 하고 도착한 소방대에 각종 정보 제공을 해주시면서 소방 차량과 소방대를 유도하면 완벽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표를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대응 체계고 각각의 이제 비상연락, 지휘통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방어안전, 피난 유도 팀이 이제 어떻게 활동하는지 나와 있고요. 뭐 이거는 꼭 이 순서대로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순서가 좀 섞이거나 아니면 동시 진행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저 파란색은 이제 자기소방대가 소집된 이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활동 흐름표는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시고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매뉴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병원과 그리고 또 환자를 이해하는 대응이 결국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매뉴얼이나 각종 자료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청 완료 후에 이제 땡땡땡 병원 감사합니다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시청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절대로 이제 뭐 어떤 분께서 보셨는지 뭐 성명이나 연락처는 절대 기재하지 마시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어느 정도로 보셨는지 실적 확인 용도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절대 개인정보는 입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벌써 30분이나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말하고 싶은 우리 소방에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이 고정 댓글 링크에 네이버 폼 링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육 만족도나 의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만족도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고양소방서 화재 예방과였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비대면 교육이나 아니면 소집 교육을 할 예정인데 이때도 적극적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